빛나는 동화전단지. 지혜로운 아이와 황금 항아리.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다비드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다비드는 머리가 좋고 마음씨가 고운 아이였지만 가족은 가난해서 빵 한 조각도 아껴 먹어야 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손바느질로 돈을 벌었고 아버지는 마을의 작은 밭을 가꾸며 살아갔어요. 하지만 가뭄이 계속되면서 수확이 줄어들었고 다비드의 집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였어요. 어느 날 다비드는 나무 장작을 모으러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한 숲속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고 새들은 지저귀며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땅속에서 반쯤 묻힌 묵직한 항아리가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뭐지? 다비드는 호기심에 항아리를 꺼내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어요. 순간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동전들이 눈앞에 가득 쏟아졌어요. 그는 놀라서 숨을 삼켰어요. 우와, 이건 정말 엄청난 보물이잖아. 다비드는 감탄하며 항아리를 내려다 보았어요. 황금빛 동전들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어요. 그는 손을 뻗어 동전을 한 움큼 집어들었다가 멈칫했어요. 그때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첫 번째 목소리는 부추겼어요. 이건 네가 찾은 거야. 가져가면 넉넉하게 살 수 있어. 이 돈이면 맛있는 빵도 사 먹고 엄마 아빠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잖아. 하지만 두 번째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네 것이 아니야. 주인을 찾아 돌려줘야 해. 정직한 것이 가장 소중한 법이지. 다비드는 손을 움켜쥐었다가 다시 펴며 깊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정직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황금 항아리를 꼭 껴안고 마을로 뛰어갔어요. 황금 항아리의 주인을 찾아서 장터에 도착한 다비드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누군가 황금 항아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다가왔어요. 그러자 한 노인이 허둥지둥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헐레벌떡 다가와 다비드를 바라보았어요. 내 거다. 내 소중한 황금 항아리야. 어서 내게 돌려다오. 노인의 눈은 탐욕으로 반짝였어요. 다비드는 노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할아버지 것이라면 항아리 안에 몇 개의 금화가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노인은 당황하며 이리저리 둘러보았어요. 글쎄, 아마 80개쯤? 아니, 120개였나? 다비드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정확한 개수를 모르면 들을 수 없어요. 그때 다른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내 항아리에는 100개의 금화가 있었지. 혹시 그것을 본 적이 있느냐? 다비드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바로 이 항아리예요. 할아버지 것이 맞군요.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정말이구나. 이건 내 조상이 남긴 귀한 유산이었단다. 할아버지는 감동한 듯 다비드를 바라보았어요. 너처럼 정직하고 지혜로운 아이를 본 적이 없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내 소중한 황금을 잃을 뻔했어. 보상으로 이 금화 중 일부를 너에게 주마. 하지만 다비드는 공손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는 올바른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보상은 필요하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다비드를 칭찬했어요. 이 아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와 정직을 가진 아이로구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비드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마. 그 후 할아버지는 다비드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의 아버지에게는 더 넓은 밭을 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고, 어머니에게는 더 나은 바느질 도구를 선물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다비드의 정직함을 기리며 그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다비드는 마을에서 정직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불리며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답니다. 황금빛 거울과 마법의 시장. 옛날 옛적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작은 마을에 아키바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아키바는 장난을 좋아하고 활발한 아이였지만 가끔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기도 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키바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친구의 연필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아도, 시장에서 사탕을 하나쯤 몰래 가져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아키바의 마음 한쪽에는 이상한 찜찜함이 남았어요.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소문이 퍼졌어요. 마법의 시장이 열린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대. 아키바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친구 요나와 함께 신나는 마음으로 시장으로 달려갔죠. 정말 신기한 물건들이 많아. 요나가 감탄했어요. 시장에는 반짝이는 보석, 스스로 움직이는 장난감, 먹어도 줄지 않는 달콤한 사탕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놀라운 물건을 구경하며 즐거워했어요. 아키바는 두리번거리며 더 신기한 물건을 찾아다녔어요. 그때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가게 앞에서 한 노인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키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얘야, 너에게 꼭 맞는 물건이 있단다. 아키바는 신기한 마음에 노인의 가게로 다가갔어요. 가게 안은 다른 곳보다 한적했어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작은 보자기를 풀었어요. 그 안에는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거울이 있었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거울이란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키바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흐릿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거 고장난 거울 아닌가요? 아키바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거울은 금빛으로 반짝이지만 속에 비친 모습은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또렷하지 않았어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아키바를 바라보았어요. 이 거울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단다. 아키바는 깜짝 놀랐어요. 순간 며칠 전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던 기억, 장난삼아 요나의 지우개를 가져갔던 기억, 시장에서 사탕을 훔친 기억이 떠올랐어요. 혹시 내가 한 거짓말과 나쁜 행동들 때문인가요? 아키바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직한 말과 행동은 네 진짜 모습을 더욱 빛나게 한단다. 하지만 거짓은 네 마음을 흐리게 만들지. 아키바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이 했던 작은 거짓말과 나쁜 행동들이 마치 커다란 그림자가 되어 거울 속 자신을 흐리게 만든 것 같았어요. 아키바는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살아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이후 아키바는 달라졌어요. 친구와 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요나, 지난번에 네 지우개를 내가 가져갔어. 미안해. 요나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아키바. 이제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키바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황금빛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놀랍게도 처음보다 조금 더 또렷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날 이후 아키바는 꾸준히 정직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마을에서 떨어진 동전을 주우면 주인을 찾아주었고,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스스로 다짐했어요.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될 거야. 어느 날 아키바는 다시 노인의 가게를 찾았어요. 조심스럽게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이번에는 거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노인은 다정한 눈빛으로 아키바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너는 진짜 네 모습을 찾았구나. 아키바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 저는 정직한 말과 행동이 제 가장 큰 보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날 이후 아키바는 마을에서 가장 믿음직한 소년이 되었고, 황금빛 거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따뜻한 빵 한 조각.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루벤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루벤은 똑똑하고 재빠른 아이였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각자 자기 몫은 스스로 챙겨야 하는 거잖아. 루벤은 그렇게 생각했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 갓 구운 빵을 사들고 집으로 가던 루벤은 길가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을 보았어요. 노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손은 추위에 빨갛게 굳어 있었어요. 노인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야, 배가 너무 고프구나. 빵 한 조각만 나눠줄 수 있겠니? 루벤은 걸음을 멈추었어요. 주머니 속에는 자신이 힘들게 번 돈으로 산 따끈따끈한 빵이 들어있었어요. 코를 간지리는 고소한 냄새가 더욱 식욕을 돋았지요. 하지만 그 빵을 남에게 나눠준다는 생각이 들자 루벤은 망설였어요. 죄송하지만
제목도 부족해요. 루벤은 노인을 외면하며 발걸음을 서둘렀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근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빵집 주인 할아버지가 그를 불렀어요. 루벤아, 넌 정말 빵이 부족해서 못 나눠준 거니? 루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빵은 충분했지만 그냥 주기 싫었던 것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했어요. 내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옛날 세 형제가 길고 험한 여행을 하던 중 마법의 빵 한 덩이를 발견했대요. 그 빵은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신비한 빵이었지요. 첫째 형은 빵을 독차지하려 했어요. 내가 가장 힘이 세니 내가 가져야 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빵은 돌처럼 딱딱해져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둘째 형은 자기 몫만 챙겼어요. 내 배만 부르면 됐지. 그러나 그가 한 입 베어물자 빵은 부스러져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막내는 달랐어요. 배고픈 사람을 보면 한 조각씩 나누어 주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나눠줄수록 빵은 더욱 따뜻하고 커졌어요. 마침내 막내는 마을 전체를 배불리 먹일 수 있었어요. 루벤은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생각했어요. 혹시 나도 첫째 형이나 둘째 형처럼 행동하고 있는 걸까? 그는 다시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빵 한 조각을 떼어 건넸어요. 노인은 따뜻한 눈빛으로 루벤을 바라보며 손을 떨며 빵을 받아들었어요. 정말 고맙구나, 착한 아이야.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루벤이 건넨 빵 한 조각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더니 그의 손에 남은 빵도 전보다 더 커지고 맛있어 보였어요. 루벤은 깜짝 놀라며 빵을 들여다보았어요. 빵집 주인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자비와 연민은 빵과 같단다. 나눠줄수록 더 커지는 법이지. 그날 이후 루벤은 달라졌어요. 남을 돕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는 배고픈 사람을 보면 빵을 나누어 주었고 어려운 친구를 보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신기하게도 루벤은 더욱 행복한 아이가 되었답니다. 끝없는 지혜의 샘. 옛날 어느 마을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머리가 영리하고 손재주도 좋았지만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마을의 골목을 누비며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놀던 요나단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요나단아, 오늘 저녁에 마을 광장에서 라비 엘리야께서 오셔서 강연을 하신단다. 우리 함께 가보지 않겠니? 요나단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난 이미 충분히 똑똑한걸.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르단다. 요나단,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니? 요나단은 고개를 저었지만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어요.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라비 엘리야는 긴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를 얻고 싶다면 그것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요나단은 시큰둥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비 엘리야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요나단아, 네가 정말로 똑똑하다면 전설 속 지혜의 샘을 찾아올 수 있겠구나. 요나단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지혜의 샘이요? 그게 어디 있나요? 라비 엘리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전설에 따르면 지혜의 샘에서 물을 마시면 끝없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 하지만 그것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단다. 요나단은 가슴이 뛰었어요. 끝없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는 곧바로 짐을 꾸려 길을 떠났어요. 요나단은 한참을 걸어 산속을 헤매다 마침내 커다란 돌문을 발견했어요. 문 앞에는 허리가 굽은 노인이 서 있었어요. 소년아, 지혜의 샘을 찾으러 왔구나. 요나단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지혜를 얻고 싶어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면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야. 요나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첫 번째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신 벽에는 단 한 줄의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아는 것이 많다고 교만하지 말라. 요나단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내가 교만하다는 뜻인가? 나는 그냥 똑똑할 뿐인데. 그는 두 번째 문을 열었어요. 이번에도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벽에는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요나단은 천천히 글을 되새겼어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 그렇다면 나는 아직 진짜 지혜를 얻지 못한 걸까? 그는 마지막 세 번째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이전보다 더욱 커 보였어요. 벽에는 마지막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지혜는 찾는 자의 것이니 계속해서 배우고 구하라. 순간 요나단은 깜짝 놀랐어요. 방 안에는 신비한 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빽빽히 들어선 책과 두루마리들이 가득한 도서관이 펼쳐져 있었어요. 요나단은 입을 떡 벌렸어요. 이게 지혜의 샘이라고요? 전 마실 물을 찾으러 왔는데요.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소년아, 지혜의 샘이란 마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란다. 이곳의 책들은 네가 원하는 지혜를 줄 것이지만 읽고 배우는 것은 네 몫이지. 요나단은 한참 동안 방 안을 둘러보며 깨달았어요. 아, 지혜란 신비한 물이 아니라 끝없이 배우려는 마음이었군요. 그는 마을로 돌아와 곧장 라비 엘리야를 찾아갔어요. 라비님, 저는 이제 알겠어요.
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라비 엘리야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옳다, 요나단. 지혜는 평생 동안 쌓아가는 보물이란다. 네가 그것을 깨달았다니 더없이 기쁘구나. 그날 이후 요나단은 더 이상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책을 읽고 마을 어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알아갔어요.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져 마을 사람들의 끝없는 배움의 중요성을 기억하며 살았답니다. 바람과 밀밭.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아비엘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아비엘은 매우 똑똑하고 재능이 많았어요. 그는 누구보다 달리기가 빨랐고 수학 문제도 척척 풀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신동이라며 칭찬했어요. 하지만 아비엘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바빴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들판에서 달리기 시합을 열었어요. 아비엘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제일 빠를걸. 어디 한번 붙어볼래? 아이들은 출발선에 섰어요. 신호가 떨어지자 아비엘은 순식간에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는 여유롭게 결승선을 통과했고 뒤따라오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외쳤어요. 봐, 내가 말했지? 나보다 빠른 사람은 없어.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편함을 느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어려운 수학 문제가 나왔을 때도 아비엘은 뽐내듯이 외쳤어요. 이 문제 너무 쉬운데? 나만 풀 수 있을걸? 아비엘은 칠판에 성큼성큼 나가 답을 적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거 푼 사람 있어? 없지. 역시 난 최고야. 친구들은 점점 그와 어울리기 어려워했어요. 처음에는 그의 능력을 부러워했지만 이제는 그의 말과 행동이 부담스러웠어요. 어느 날 아비엘은 고민 끝에 마을의 현자인 라비 노아를 찾아갔어요. 그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라비님, 저는 누구보다 뛰어난데 친구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라비 노아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비에라, 나와 함께 밀밭으로 가보지 않겠느냐? 두 사람은 마을을 벗어나 넓은 밀밭으로 향했어요. 바람이 불자 황금빛 밀 이삭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라비 노아는 손을 뻗어 밀밭을 가리켰어요. 아비에라, 저기 보이는 밀 이삭들을 보아라. 어떤 것이 가장 튼튼해 보이느냐? 아비엘은 주변을 둘러보며 키가 크고 곱게 선 밀 이삭을 가리켰어요. 당연히 제일 높이 선 저 밀 이삭이요. 똑바로 서 있고 다른 것보다 훨씬 멋져 보여요. 라비 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가 그 밀 이삭을 조심스럽게 꺾어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높이 솟은 밀 이삭은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이 밀 이삭은 속이 비었기 때문에 가볍게 서일 수 있는 것이란다. 아비엘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알찬 밀 이삭은 어떤가요? 라비 노아는 알곡이 가득 찬 밀 이삭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밀 이삭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알찬 밀 이삭일수록 고개를 숙이지.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겸손한 법이란다. 아비엘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지금껏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것이 자랑스러운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아비엘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친구들에게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들의 노력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마친 후 그는 환하게 웃으며 친구에게 말했어요. 나는 빠르지만 너도 정말 열심히 뛰었어. 네가 거의 따라잡을 뻔했어. 수업 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도 친구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내가 문제를 풀었지만 너도 멋진 방법을 생각했구나.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처음에는 친구들이 놀랐어요. 하지만 점차 아비엘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자신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아비엘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비엘, 예전에는 네가 너무 자랑만 해서 힘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네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아. 우리 같이 놀자. 아비엘은 활짝 웃었어요. 그는 이제 친구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답니다.